이번 시간에는 예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예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단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감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많이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롤러코스터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롤러코스터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최고점인데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h니 mgh가 됩니다. 근데 g는 9.8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9.8mh라고 쓰겠습니다. 이때는 정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9.8mh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B는 내려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높이는 h1이기 때문에 이때 위치 에너지는 9.8mh1 이렇게 되고 이때의 속도는 v1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제곱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9.8 mh1 플러스 2분의 1 mv1 제곱이 됩니다. C는 최저점인데 이때는 기준면 기준으로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이때는 최대 속도인 2분의 1 mv 제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도 두 개를 더해서 운동 에너지랑 똑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D는 마찬가지로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인데 이거를 V2 그리고 H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 같은 경우는 9.8 mh2가 되고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더해보면 9.8 mh2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모든 지점에서 같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C, 즉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대신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C에서 D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 대신에 운동 에너지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롤러코스터의 궤도를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끝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중간의 궤도 높이가 출발 높이보다 같거나 낮아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이상적인 상황인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경우에 같거나 낮아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글자로 나와 있는 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롤러코스터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높이가 나중 높이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낮게 그려서 H2가 더 작은 상황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H2, 즉 나중이 작거나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롤러코스터가 끝까지 운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보다 더 높은 높이로 가는 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나중이 훨씬 높이가 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끝까지 운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 정지해 있다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정지해 있다고 해도 mgh2 플러스 0입니다. 근데 정지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mgh2 플러스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붙게 됩니다. H1이 H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이 값이 훨씬 커지고 이거면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끝까지 운행이 불가능하고 중간에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뭐 다시 내려오거나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자의 운동과 반원형 둥근 그릇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자라고 하는 건 실에 매달려 있는 그런 움직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원형 둥근 그릇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반원형 모양의 그릇에서 공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진자의 운동, 오른쪽이 반원형 둥근 그릇에서의 운동 봐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에 매달려 있냐 그리고 그릇에 떠받쳐 있냐 두 개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최고점에 있을 때는 정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지만 대신에 높이는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9.8mH 써주시면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더한 9.8mH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에서 O 또는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O에서 A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는 중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높이를 9.8mH1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살짝 증가를 해서 2분의 1 mv1 제곱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최저점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점에서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아예 높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이때 속도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속도를 v라고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O에서 B 또는 반대 방향으로 B에서 O 이렇게 내려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중간 단계이고 이때의 높이를 h2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속도를 v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의 값을 더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고점 살펴볼 건데 A랑 B는 최고점이 똑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선 높이가 A랑 B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9.8mH로 똑같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0, 그리고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더한 9.8mH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 즉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어떻게 에너지 전환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O 또는 B에서 O 이렇게 되면 다 내려가는 상황이다 라는 공통점이 생깁니다.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올라갈 때 살펴보겠습니다. O에서 A 또는 O에서 B 이렇게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니까 증가하고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예시인 위로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최대값, 즉 맨 위에서 속도가 0이 아니라는 상당히 특이한 그런 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면을 기준으로 높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0 봐주시면 되고 이때의 속도는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써주면 되고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합한 2분의 1 mv 제곱 써주시면 됩니다. 점점 올라가게 될 건데 이때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입니다. 이때 높이가 이제 h인데 중간 단계부터 살펴보게 되면 중간 단계에서는 v1과 h1의 이런 값을 가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9.8mH1이고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제곱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고점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점에서는 아예 높이가 h로 최대값을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에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속도를 v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m bb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속도를 v2, 높이를 h2라고 해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9.8 mh2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2 제곱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저점을 살펴볼 건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랑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점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똑같아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A랑 C가 속도 V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서 항상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당연히 이상적인 상황에서 모두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예시들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